예, 카톨릭 의대 최정호 교수님인데요. 바로 모시고 우리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녹화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예, 하이트 제가 들고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예. 아, 제가 진행을 할까요? 아니, 자기가 소개하세요. 박수 치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긍정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 긍정하고 심리 쪽으로 제일 최고이신 최정호 교수님의 강의를 바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 뒤에 제가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걸 받았어요. 긍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라라고 얘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이 시간에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딱 무엇인가 계신 걸 보면 엄청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실은 뭔가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긍정이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죠. 뭔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긍정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라고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긍정이 좋은데 긍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자체는 어떠세요? 여러분 살다 보니 좀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실 오죽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월 15만 원씩 또 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사는 게 이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우리가 긍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뭐 좋으시죠? 뭐 좋으세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면 저희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니까 이거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살면서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 뭐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뭐 강간이나 뭐 애들의 죽음이나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거 같은 그런 걸 큰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는 인생이 바뀔 만한 일.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의 차이는 아시죠? 스트레스는 늘 받는 거고 트라우마는 내가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 트라우마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꽤 있어요. 여러분 꽤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을 이게 미국 대학교에서 정한 건데 조사를 한 건데 미국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는 동안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을 6번 겪는데 엄청 많이 겪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뭐 세상에 8학기가 대학인데 살면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을 6번 겪는다고 하니까 한 학기 조금 지나면 트라우마를 겪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사소한 일까지 하면 100번. 100번이면 4년에 100번이면 2주에 한 번이에요. 2주에 한 번 정도 꽤 일을 겪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뭐 정말 큰 트라우마, 인생이 바뀔 것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힘들다 하는 일들을 보통 2주에 한 번쯤 겪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이번 주 아무 일 없었어요? 지난주도 없으셨어요? 그럼 이번 일요일이 이제 사실은 일이 생기실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막 그런 일인데 저 이제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살면서 아직 안 겪으신 분 있으면 안 좋은 일 틀림없이 겪으세요. 가족 중에 누구 돌아가신 분 안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제가 예언할게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결혼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끝은 뭘까요? 사별 아니면 이혼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의 끝은 사별 아니면 이혼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사별 아니면 이혼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안 좋은 일들, 뭐 수많은 일들,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심지어 여기 계신 모두 죽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마치 막 다 평생 안 죽을 사람들처럼 사는 게 참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의 모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까요?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잠자다가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죽는 거지. 어쨌든 편안하게 죽는 거지. 거의 여러분은 이런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안 좋은 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병이든 사고든 질환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겪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수많은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고, 어떤 일이든지 뭐 자식 키우면 애는 힘들고 애하고 갈등 뭐 뻔한 거고, 부부 갈등 뭐 뻔한 거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인생. 그래서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인간은 세 가지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힘든 거, 가장 많은 거 힘든 거 보면 되게 뭘까? 1번은 사실 돈 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으로, 사실은 무슨 뭐 스피치 아카데미를 다니시는 것도 사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다니시면 되게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지. 뭐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근사한,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과 성공과 이런 뭐 명예 이런 걸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서 힘드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난 돈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힘들까요?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딱 지금 떠오르잖아요. 그 인간 딱 떠올랐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계신 분들 없대네요. 전혀.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어떤 뭐 긍정적인 걸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없대는 거야. 딱 없대. 없대는 분은 바로 그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진짜 성질 들어온 놈은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 성질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와 계신 거 보니까 표정도 되게 좋으시고, 하여튼 남도 나 별로 안 괴롭히고 자기도 안 괴롭히는 사람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됐을까요? 그분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니 스스로 지나다 보면 나를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지나도 예쁜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근데 외모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뭐 중년이 되면 좀 뭐 한 참을만하다. 그렇지만 성품을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렇게 말을 못할까? 사람들 앞에서 나 얼굴 빨개지고 소심할까? 아니면 반대로 나 왜 나댈까? 나 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대야 될까? 나 못 참을까? 뭐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을까? 그 다음부터 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옛날을 힘들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술 처먹고 나면 나 힘들게 만들었던 거, 우리 마누라랑 싸웠던 거, 뭐 여자분들은 뭐 25년 전에 결혼식에 갔더니 이바지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옐링했던 거, 6년 전에 무슨 손윗동서가 나한테 추석날 날렸던 멘트, 그때 그걸 다 기억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때 고 기집애가 했던 그 귀걸이, 그것까지 안 잊어버려. 아니 뭐 조그만 거 하면 써서 외우라 그러면 죽어도 못 외워요. 죽어도 못 외우는데 30년 전 일, 20년 전 일은 못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걸 안 잊어먹고 상처받아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힘들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상처받았다는 둥 늘 상처를 받아. 왜 상처를 이렇게 받고 사는지 우리가 그 마음에 너무 아파요. 과거가 너무 아파. 그러지 말죠. 지나갔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지금은 받아들이고 지나간 건 잊어버려요. 됐어.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지 아세요? 그럼 나의 미래가 걱정돼. 아까 대표님이 하셨잖아. 뭐 빌딩이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걱정스러운 거야. 내가 뭐 앞으로 5년에 어떻게 될까? 뭐 물가는 뭐 내 집도 없는데 우리 애는 결혼한다 그러는데 뭐 전세가 마련해 줄 돈도 없는데 뭐 늘 걱정이야. 아니 뭐 애들 걱정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대학 갈까봐 걱정 맨날 하지 않아요? 어디 갈 수 있나? 그런데 가면 결혼해야지, 취직해야지, 맨 걱정이야. 근데 우리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취직하고 그랬으면 걱정 끝나요? 뭐해 그다음에? 내 손주 새끼는 결혼이 날까 취직이 날까 맨 걱정하는 거야. 아니 조금 오래 살면, 요새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그다음 뭐해요? 내 증손주는 결혼이 날까 취직이 날까 그러고 살아요. 계속 나의 미래. 나는 괜찮으면 내 새끼가 걱정이고 내 새끼 괜찮으면 내 손주가 걱정이고 계속 걱정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간단해요. 나의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파요. 내가 아프거나 뭐 우리 와이프가 아프거나 애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부모님이 아프실라요. 부모님 중에 한 분 아파. 우리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면 장인 아프고 장모 아프고 이렇게 아픈 거야. 돌아가면서 다 아파. 그거 다 아프고 나면 이제 마누라 아프고 나 아프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늘 걱정, 내 몸 때문에 걱정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걱정이야. 살충제 달걀 그러면 미쳐. 막 사람들이 그 달걀을 몇 개를 먹어야 된다는데 달걀을 다 안 먹어. 그게 우리가 걱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야. 진짜 늘 내 몸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간단해요. 되게 우리가 돈과 성공과 이런 거, 사랑과 관계, 그 다음에 내 건강 이게 우리 걱정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말고 솔직히 여러분 이거 말고 딱 가슴 아픈 거 있으세요? 이거 말고 스트레스 되는 거 있어요? 그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아침에 나 가슴에 짓누른 게 돈 문제냐 사람 문제냐 건강 문제냐 이거 말고 있어요. 아침에 눈 딱 떴더니 눈 딱 떠서 지구의 오존층이 없어진다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정말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 폼나게 하려면 뭐 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데 뭐 북한 어린이 결핵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좀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더럽게 드물어요. 한 100명이 모이면 1명 정도는 그래도 뭐 오존층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뭐 천선상 도룡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외에 인간의 99%는 그냥 돈 문제, 그래서 돈 성공 명예 아니면 대인관계, 사람 문제, 나는 어때요? 내 문제가 어때요? 아니면 누가 아픈 거. 그게 우리를 대부분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찔러야 게 팍팍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크면 트라우마고 좀 적으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누구한테도 다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좋게 살려고 해도 인생에선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인생이 꼬여요. 이게 우리가 유명한 이게 중국에서 만든 차이니스 트랩이라고 실로 만든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건데 저거를 뺄라 그러면 실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질 않아요. 근데 이거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끼는 거야. 안에 끼면 실이 늘어지기 때문에 쑥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게 너무 싫으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문제에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걸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정말 맞닥뜨리면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의 주제는 사실 긍정이라고 하면 긍정적이라고 사는 것들이 무슨 뜻이냐는 걸 정말 나누고 싶어요. 긍정을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다, 뭐 좋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긍정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좋게 생각한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긍정의 뜻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때? 네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한다는 건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한대 그런 뜻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맞아 인정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긍정적이어야 돼 그러면 좋아야 된다고 보는 거야. 좋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 큰 오류예요. 긍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인생이 그렇구나. 근데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건 너무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긍정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좋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좋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아요? 가 긍정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는 잘 될 것 같아. 아니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데 어떻게 잘 돼? 하지만 그렇게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걔는 잘 될 거야는 긍정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잘 돼?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잘 돼? 그런데 걔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라고요. 걔는 잘 될 거야는 망상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잖아 사실은. 이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넘고 거기서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안 되는데 잘 됐냐고 보냐고. 그건 왜곡이죠. 왜곡하지 않고 걔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애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큰 차이라는 걸 한번 나누면서 우리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 뭐 시간을 제가 1시간 한 20분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나눌 수 있는 게 한 20분에 한 가지
정도의 주제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엔딩 클로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배워서 마지막에 그거를 딱 쓰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7시 반에 이 시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거 보면 진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보면 이게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이게 자살률 1위라는 거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이게 한국이거든요. 이게 남자고 여자, 남자가 워낙 많이 죽어요 한국이. 뭐 여자도 이게 여자 자살률이 OECD 이게 다른 OECD 국가고 이게 평균인데 평균 중에서 여자 자살률 압도적으로 높죠. 남자는 뭐 완전히 높아요. 평균 요게 평균 내면 평균인데 평균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보다 거의 2위보다 이만큼 높아요. 이게 너무 높은 거지.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OECD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 중에 통계가 잡을 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라는 거는 좀 나라 중에 괜찮은 나라다. 완전 선진국은 G20이라고 그러고 20개 국가 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도 나라 중에 그 나라 통계는 좀 믿을 만해.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OECD가 안 들어가죠.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을 만한 나라가 OECD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나라가 거의 200개가 있지만 그 웬만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위예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은혜롭게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도 일해서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 길은 무슨 일일까요? 한국의 자살이 줄어서가 아니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되게 높거든요. 이 나라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한국 보건복지부가 가장 바라는 게 리투아니아가 OECD에 편입되는 거야. 근데 그 나라 통계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2014년부터 계속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길 떨어졌는데 2017년에 마지막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얘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2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2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리투아니아 들어오고 싶은 나라 중에서도 이제 리투아니아가 원오프니까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뭐 1위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의 할 때 옛날에 배울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살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일본 지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제외하면 일본이 OECD 국가에서 2위거든요. 현재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했는데 높아졌어요. 이게 참 저는 현재 높은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전체 빨간 게 전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거든요. 되게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봐서 조금 줄어요. 조금 줄고 있고 굉장히 높았던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쭉 내려가면 헝가리, 일본 이런 데가 쭉 높았다가 줄어들고 있고요. 딱 하나 나라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한 나라만 올라가.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OECD 중에서 OECD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니까 OECD 중에서 한국만 안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그만두고 여기서 그냥 있기만 해도 OECD 자살률이 내려가요. 그래서 OECD는 사실 한국의 자살률 낮추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OECD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라가 살만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자살이 줄고 있는데 독특하게 한국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198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1990년 정도부터 한국의 자살은 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면 삶의 만족도예요. 삶이 얼마나 만족한가.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자살률이에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삶의 만족은 많이 하고 자살은 적게 하는 나라. 이 그래프로 따지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죠. 그 오른쪽 아래들이 실제 좋은 나라예요.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에스파냐, 스페인, 뭐 이런 보통 우리나라 그런 여행 가기 좋은 나라. 여행 가기 좋은 나라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삶의 만족도는 높으면서 자살은 적게 해요.
조금 이렇게 만족은 덜하던데 절대로 안 죽는 애들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이런 애들은 뭐 불평은 많지만 띵가띵가 죽진 않고 잘 살아요. 불평은 많은데 불평은 많지만 그래도 삶에 만족하지 않아 하지만 절대로 자살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뭐 그런 나라들 절대로 자살을 안 하면서 하여튼 좋은 나라들이지. 조상 잘 만나 좋은 나라들이고 놀러 가고 싶은 나라들이지. 근데 나라 중에서 반대로 정말 자살은 되게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따지면 왼쪽 위죠. 이쪽으로 가야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딱 두 나라. 제가 나라 이름 안 썼거든요. 근데 뭐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죠? 딱 두 나라. 왼쪽에 있는 두 나라 누구예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인데 일본은 꼭 이겨야 되지 않아요? 뭐래도 꼭 이겨야 되잖아 사실은. 뭐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딱 보세요. 우리 자살을 일본에서 졌잖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겼어. 일본을 이기고 삶의 만족도 우리는 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삼성이 소니를 이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요 조금 여기 나가시면 가로수길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일본에도 이런 데 없고 중국에도 이런 데 없고 정말 너무 대단한 번화한 거리가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살면서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게 사실 좀 심각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왜 그럴까? 뭐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번역하는 것보단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건강을 얘기할 때 건강하다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웰빙이 건강이다. 웰빙이 건강이다고 정의를 했어요. 웰빙이 무슨 말이에요? 웰빙. 좋다. 잘, 빙 있는 거, 잘 있는 거야. 잘 존재하는 거, 잘 존재하는 게 건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웰빙으로 인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있었니? 잘 있니? 잘 지내? 다른 나라는 거의 일본이 뭐 좋은 아침 밥 먹었니 뭐 이따위 얘기해요. 알고 보면 굿모닝이든 뭐 아침이 좋은지 지가 무슨 관계야? 뭐 굿모닝 뭐 곤니치와 곤방와 다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통찰이 있어요. 잘 있니? 잘 지내? 잘 있어라? 없는 되는 그게 그냥 WHO 정해서 그걸 가지고 잘 있는 걸 우리가 건강의 정의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인사말은 잘 있냐 하면서 실제로 잘 있지를 못해요. 잘 있지 못하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만족도 많이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그래도 잘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 계셨겠죠. 이 자리에. 그런데 과연 진짜 잘 있는 게 뭘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잘 있는 건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도 실제로 보면 영어로서 죄송하긴 한데 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있는 거. 자기의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일을 생산적으로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거를 잘 있는 거라고 정의했어요. 잘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뭐 잘 있으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있어야 돼. 잘 웰빙 해야 돼요. 웰빙 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잘 대처하고 그 다음에 일을 생산적으로 잘 해내가고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걸 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 계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살도 많이 하고 많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황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있을까라고 이제 잘 지내는 웰빙을 하려면 웰빙을 하기 위한 학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죠. 웰빙을 하면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돼. 너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걸 보는 순간 아 웰빙 안 하고 싶어. 차라리 안 할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너무 복잡한 걸 많이 하는 건 웰빙 하는데 되게 나빠요. 그죠? 웰빙을 뭐 학자들만 하면 되는 거. 하여튼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복잡하다. 할 게 많다라는 건데 오늘 이걸 저하고 나하고 하면
하면서 이거를 뭐 다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정말 엑기스만 아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긍정 심리학이니까 긍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이제 제가 옛날에 긍정 심리학 처음 시작했을 때는 책을 웬만한 책은 다 읽어봤어요. 찾아보는 거 다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주 결정을 했어요. 책은 안 보겠다. 포기. 왜냐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긍정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이 긍정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많은 오해만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에 나눴어요. 절대로 그건 긍정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긍정일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긍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연배가 꽤 있으셔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이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행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사실은 솔직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방에 여름에 에어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만 있어서 은행에 에어컨을 쐬러 들어갔었어요. 다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대한민국에 어디든 요 가로수길 옆에 가시면 열어놓고 에어컨을 떼잖아. 사실은 열어놓고 에어컨을 떼는 건 거의 전 세계에 사실 없는 유례가 없어요. 열어놓고 에어컨을 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은 기적을 이뤘는데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불려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정말 취업이 어려워서 돈 벌기가 어려워서 왜 그럴까?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노력했는데 안 된다. 재밌는 그림이 있죠. 문과와 이과의 차이. 문과는 경상계열 가면 잘하면 CEO 갔다가 부도나고 치킨집 하고 경상계열 가는데 CEO 한날 백수했다가 굶어 죽고 인문계열 가면 그냥 백수하다가 치킨집 하고 인문계열 중에 똑똑한 애는 작가 하다가 치킨집 하거나 굶어 죽고 자연계열 하면 아예 취직이 못하니까 그냥 굶어 죽고 공학계열 가면 일을 하는데 취직은 됐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과로해서 과로사하거나 중간에 나오면 치킨집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우리 삶의 현재죠. 사실은 이 중에도 치킨집 하시는 분 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그래요. 정말 수많은 우리가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하라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될 거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 안 할 때 하고 뭐 성공 플래너 쓰고 앞으로 달력하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될까? 무지하게 달려봤는데 뭐 멋있는 시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면 빛날 것 같았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빛 나간 것 같다. 열심히 살아도 빛만 늘어간다. 뭘 빛하는 우리가 빛이 비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면 뭐 코칭도 받았고 뭐 경력도 늘렸고 행사도 다녔고 성격도 바꿨고 그래도 취직은 안 된대. 진짜 참 어려워. 면들이 이게 취업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너무 어려워. 취업만 되면 인생이 또 될 것 같은데 인생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트라우마와 끊임없는 어떤 충격과 끊임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는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요즘 화두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몇 년 전에 긍정의 여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본인이 암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살하셨죠. 그러니까 통증을 견디지 못하면서 나의 통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정말 직장에 계시다가 뭐 집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긍정이라고 하는 걸 전파하고 아침 방송 이렇게 하시다가 자살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정말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긍정이 정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달려가면 되나? 왜냐하면 현실은 녹록치 않고 내 삶은 꿀꿀하고. 내가 긍정적이 되겠다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 삶은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 같은 사람들도 알고 봤더니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좋게 생각하고 무조건 웃어야 되고 뭐 웃음 치료 하면서 와
즐겁게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이 이러다 보니 긍정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다. 그래서 오로지 회장님은 내가 사장님 회사의 CEO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직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뛰시고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회사 직원이 긍정적이 되면 회사만 돈을 번다. 그런 거죠. 그 자본주의의 우파의 아주 악질적인 우리를 부리기 위한 그런 악독한 산업이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의 우파들과 사실은 기업들과 긍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탁을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게 아주 안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긍정이잖아 사실은. 안 되는 일 뭐가 있어. 치고 넘어가면 되지 하다 보니 또 정말 이러다 보니 수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세상에 땡기면 다 이루어진다. 정말 나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얼마 전에 낙마하신 대통령께서도 우주의 기운이 날 도와준다 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러셨으나 사실은 낙마를 하시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게 그 현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져요. 정말 이 어려운 것들이 과연 좋게 생각하면 세상에 날 도울 것인가. 실제로 교회나 그런 데서도 물론 이런 낙관주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으면 된다. 사실 세일즈도 그렇잖아요. 보면 원래 사실은 마케팅이나 무슨 실제로 그런 데서의 가장 처음은 물건을 다 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봐라 하면서 쫙 하면서 다 좋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심지어 우리 유명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것도 조엘 오스틴이라는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런 것들이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파와 여러분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와 저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노예 삼기 위한 긍정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좌파적 사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둘 다 과연 다 맞는 얘기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둘 다 긍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다. 진짜 긍정 그것이 아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도 긍정이 아니고 긍정이라는 건 무조건 우파가 평범한 백성들을 우려먹기 위해서 만든 논리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긍정이 무엇인지는 오늘 저랑 나랑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막 하여튼 긍정을 비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긍정인데 오늘 어떻게 이 긍정을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스톡델 패러독스라는 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꽤 유명한 사건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월남전에서 생포를 당한 미군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미군이 사실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나요? 별이 생포를 당했어요. 장군이었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서 별이 생포를 당하면 전쟁이 진 거지. 요번에 아시죠? 지휘관들의 공관병 사건도 아시다시피 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사실은 별이 대단한 걸 잘 모르시는 표정들인데 대대장 대단한 건 아시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별이 대단한 건 잘 모르시는. 별이 얼마나 높아요? 별은 왕이죠. 사실은 그 섹터에서 왕인데 정말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별이 월남전에서 그러니까 사실 미군이 별이 붙잡힐 정도였으니까 사실 어차피 패전은 맞아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별이 잡혔었으니까. 그래서 이 석대일 장군이 잡혀가지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년인가 8년인가 갇혀 있었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장군인데 이게 포로가 전쟁이 끝나서 풀려왔어요. 이렇게 수척 이 사람이 이렇게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처. 왜냐하면 스테이크 먹던 애들한테 월남 고수 이런 거 먹인 거예요. 월남쌈 가면은 월남에서 풀 말고 국수 말고 그냥 고수만 먹이는 거지. 고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풀만 월남에도 월남 삐쩍 말랐는데 그것만 먹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었고. 미군들이 원래 등치도 크고 맨날 스테이크 먹고 2인분 3인분 이따시면 하고 고기 먹던 애들한테 일단 포로한테 좋은 거 먹이겠어요? 진짜 풀 먹인 거지. 자기들이 먹던 풀 먹어가지고 나도 못 먹는데 해가지고 그야말로 월남 쌈에 안에 거 없이 쌈만 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한 거지. 사실 그런 거 먹여서 이제 산 거예요.
8년 만에 9년인가 하여튼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전쟁 영웅이 돼서 부통령인가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돌아오셔서 이제 하여튼 뭐 생포돼서 있다가 나와서 이제 의지를 끊지 않고 결국 뭐 전향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항복하시잖아요. 이제 토굴 같은데 나중에 스톡데일 이런 패러독스 나중에 뭐 책으로 나온 거 보면 이런 땅을 파가지고 굴 속에 쳐놨더라고요. 감옥을 근사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8년을 산 거죠. 근데 굉장히 장군이 잡혔으니까 장군만 잡혔겠어요? 수도 없이 잡혔지? 수도 없이 잡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안 먹이고 그다음에 내가 장군이 그 토굴 속에서 몇 년이 있으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사실은 스톡데일 장군의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들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었느냐? 소위 긍정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름에 잡혔으면 추석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미국 애들은 크리스마스 좋아하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돼도 난 안 풀려나니까. 그러면 내년 부활절엔 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다 죽은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면 실망하는 거지. 난 안 풀려나는구나. 누가 살았냐? 난 안 풀려날지도 몰라 하고 거기서 팔굽혀펴기 한 사람이 산 거야. 그게 내 삶이야 라고 인정한 사람만 사는 거야. 그 안에서 거기서 난 여기서 풀려나서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사실은 그 시기가 한 달, 두 달은 견딜 수 있지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3년, 4년이 넘어가면 살기 어려워.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우리는 패러독스가 그 모순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살 것 같다고 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 내가 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삶에서 내가 안 풀려나더라도 집에 못 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얘기는 사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일의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에 잡혔던 그 이제 결국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에서 그 독일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유대인 수용소에는 화장실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아세요? 자는 데서 똥 오줌을 같이 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다 이거지. 왜냐면 돼지가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너는 짐승이니까 그냥 거기서 싸는 거야. 이틀 참죠. 거기서 똥을 싸죠. 오줌을 싸죠. 그럼 분뇨 냄새 하면 똥 싸보셨어요? 그 냄새 아세요? 안 싸보셨어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데서 똥 오줌을 싸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거기는 물을 안 줘요. 물을 요만큼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컵을 반 컵 3분의 2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3분의 2 3분의 1을 하루에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탁 마시죠.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3분의 1을 배당받아서 조금은 얼굴 씻는 세수를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킨 사람은 살더라. 그런데 내가 빨리 밥을 먹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나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리 정말 지옥 같은 곳이지만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 살아난다. 거기서 내가 빨리 벗어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인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 유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빨리 죽은 사람들 그 무작정 낙관주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애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얘가 하나님 보아서 좋은 대학 갈 거야 안 되죠. 재수하면 될 거야 안 돼요. 삼수해도 안 돼 사수해도 안 돼.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릴 거야 안 돼.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걔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시작해서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무작정 낙관주의와 현실적 낙관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좋다고 생각하는 일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된다고 본다고. 그건 뭐예요? 약간 주술, 마술 그런 거죠. 그건 긍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이 이렇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에서 살아야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긍정이 아니라니까. 지옥에서 지옥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긍정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화두,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5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다시피 삶은 정말 힘들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 웰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가짜 긍정에 속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진짜 긍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내 삶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내 삶이 지금 이렇다. 이런 인정. 내가 진짜 뭔가 좀 힘들다. 지금 이렇잖아요. 뭔가 좀 어렵다. 뭔가 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긍정이에요. 그렇다고 시작하는 것들이 긍정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뭐 저희 연구소, 뭐 연구팀, 저희 대학 이런 데서 진짜 긍정을 정의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요 3가지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긍정 심리학을 정리해서 아까 제가 복잡한 표를 들었잖아요. 그 복잡한 표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 3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오늘 저녁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저는 외우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ABC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원칙, B라는 원칙, C라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원칙이 무엇인지, B 원칙이 무엇인지, C 원칙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원칙은 이 삶을 살 때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고르게. 근데 왜 고르게 다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A 원칙, 소위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괜찮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삶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거 괜찮으세요? 여러분 삶을 만족하세요? 살만해요. 살만해요?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표정이 그따위면 안 돼요. 심리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게요. 주관적 만족도는 긍정 정서를 동반한다.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 만족. 내가 이 삶에서 만족한다고 하면 긍정 정서가 따라와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만족한 삶. 내가 첫 번째 얘기가 만족한 삶인데 만족한 삶은 내가 주관적 만족도 높아지는 삶이에요. 내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삶.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어떠세요? 좋아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방법이 없어. 주관적 만족도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가 좋다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렇처럼 주관적 만족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높이려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으로 처바르는 거예요. 돈을 처바르면 만족도가 올라가요. 안 그렇겠어요? 돈이 많으면 돈을 처바르면 왜 만족도가 우리가 무슨 뭐 다단계니 네트워크 마케팅에 돈 버는 게 왜 그럴까? 주관적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를 먹으면 음식바 1,000원짜리 음식값보다 정말 비싼 거 5만 원, 10만 원 뭐 호텔에 가면 요새 일식집 가면 막 20만 원, 30만 원 있어. 진짜 한 끼 20만 원짜리 있어. 점심에 진짜 안 믿으시네? 있어 호텔에 가면 있어요. 먹어볼 때 딱 진짜 그거 내 돈 내고 먹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얻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주관적만 또 진짜 딱 먹어봐. 호텔에 가서 사시미 한번 딱 먹어보면 입에 그게 회가 달라요. 들어가서 이게 진짜 다르다니까. 저거 뭐 새꽃이 막 친 거나 달라.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 달라요. 이 식감이 들어간 게 다르다고. 사시미 어우 죽여. 튀김 바스락 그게 보통 식용유가 아니에요. 바스락 그 튀김 죽이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먹어보세요. 맛있어. 만족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20만 원짜리 점심 먹으면 올라가. 근데 점심에 그거 먹었어요. 저녁에 똑같은 거 먹어. 2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2끼 충분하지. 3끼 아침 점심 몇 끼까지 견딜래? 몇 끼까지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분은 5끼를 넘기 어려워요. 5끼 넘기 어려워요. 5끼 먹어볼래요? 20만 원씩 하루에 60이야. 한 달 밥을 처먹으면 1,800원 처먹어야 돼. 60이니까 1,800만 원어치를 밥을 먹었는데도 주관적 맛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거 20만 원짜리 올라간다고 돈으로 처바르면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사실 컵라면 하나가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전만 해도 돈으로 처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주간전 마니또를 오래 가려면 자꾸 바꿔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 자동차 좋은 거 타면 좋습니다. 주간전 마니또 팍 올라가요. 1,000만 원짜리 차 사는 것보다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짜리 타면 정말 올라가. 차 좋은 거. 그런데 차 탄 지 5년 됐어. 그래도 만족도 올라가. 그러지 않아요. 주간전 마니또 유지가 안 돼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10평짜리, 20평짜리 화장실 2개 있는 집, 어디 있는 집, 뭐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거의 인생을 사는 게 뭐야? 결국은 우리가 뭘 원해서 살아요. 우리는 결국 대부분 꿈을 꾸고 없어요. 근데 집 마련하셨어요? 집 마련은 가장 큰 꿈이 뭐예요? 집 마련. 그다음에 뭐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변기 2개, 변기가 2개. 왜냐하면 집을 마련했지만 우리 애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변기 2개 있는지 꼭 필요한가? 화장실 2개.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변기 위치를 바꿔야 돼. 강남에 와야 돼. 뭐 변기 3개, 변기 10개 필요 없잖아. 맨날 변기 갖고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사를 가면 정말 좋아요. 새 집에 가면 좋아.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우리 집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간전마다 또 요문이거든요. 자꾸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주간전마다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거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긍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어떻게 나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얘기를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정말 주관적 만족도만 높아져 갖고 사는 삶 갖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만족도가 높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맨날 좋아가지고만 살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내 삶에 꼭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뭔가 빠질 만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일로 주관적 만족도 높지 않은 일이 저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민 대표라는 분이 저 알아가지고 섭외해서 왔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7시 반에 여러분이 근데 얼마씩 내셨어요? 그 돈의 아주 극히 일부를 나를 준대. 아니 그래 제가 명색이 명강사인데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 7시 반에 와서 그리고 끝나고 가지도 못한데 얘기하래 뭐 해가지고 이게 내가 주간점마다 높아지는 일이냐고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딱 정말 주간점마다 높아질 만한 일이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주간점마다 이렇게 주간점마다 그래도 여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즐거워라고 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기에 내가 몰입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별로 나한테 주관적으로 높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소위 얘기하는 어떤 강의에 내가 몰입하면 여러분은 몰입 안 해도 돼. 여러분은 딴 거 하세요. 여러분 딴 거 하시는데 저는 제 강의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주관적으로 또 안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저는 몰입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게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은 절대로 주관점마다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타이어 막 던지는 게 어떻게 주관점마다 높아? 그렇잖아. 높아서 딱 싸는 게 그게 앉아갖고 주관점마다 높아. 그게 주관점마다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뭐 땀 뻘뻘 튀기 뭐 날르고 뭐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주관점마다 그게 어떻게? 응?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절대로 그들이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에 빠져서 정말 대가가 됐을 때 마스터가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도 절대로 그것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몰입하는 일, 열중하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 일은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열정적이고 충실한 삶, 거기에 빠지는 삶이라고 됐고 그러기 위해선 정말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강의만 갖고도 주관적 만족도는 높지 않아도 내가 여기 빠지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잘해야 돼요. 강의를 잘 못하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일로 노래를 잘 못하면 노래방에 가는 게 두려워요. 노래방에 가면 책을 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저는 음치인데 노래를 하라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가기도 싫어. 너무 어려워. 노래를 잘하면 신나죠. 누가 나 안 시키나.
저는 왜 2곡씩 하는 거야? 내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리고 너네 노래를 잘하면 사람이 내 노래를 들어줘요. 노래를 못하면 노래방에 가면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시켜는 놓고 지들끼리 술 하면서 그러면서 나 혼자서 노래를 못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고 못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잘하면 모든 사람이 날 봐주고 같이 따라하고 그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해. 못하는 사람은 점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려면 잘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뭘 잘하세요, 여러분? 그건 뭐 상관없어요. 생활의 달인이 다 잘하던 것처럼 뭐든지. 그 다음에 왜 설거지의 달인도 돼. 뭐 청소의 달인. 뭐 하나에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조선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달인이라 맨날 앉아서 쇠 철판을 두들기는 일을 30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행복해. 왜 이렇게 행복하냐? 맨날 그 똑같은 거 두들기는데 뭐가 행복하냐 했더니 저는 30년 동안 단 하나도 똑같은 강판을 두든 적은 없습니다. 매번 새 강판이었습니다. 그 강판을 고르게 펴는 일이 나한테는 늘 도전이었고 작년보다 그 전보다 내가 나날이 더 발전해서 잘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두드리는 일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게 이런 열정적인 삶이죠. 또 한 가지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왜 그런지 제가 A, B, C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C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브랜드가 다른 이거 스위스치즈인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스위스치즈 아세요? 여기 톰과 제리가 제리도 잘 모르시는 거 내가 아세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구멍이 뽕뽕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멍이 뽕뽕 뚫리는데 정말 우연히 브랜드 다른 4개의 스위치를 가져왔는데 젓가락을 줄었더니 그 젓가락 뚫은 게 우연히 구멍이 맞아서 브랜드가 다른데 쭉 뚫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거의 없죠, 그런 확률. 되게 일반적으로는 브랜드가 다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세상에 어떤 끔찍한 일은 이럴 때 벌어져요. 예를 들었을 때 세월호 사건. 끔찍한 일은 마침 뭐가 됐을 때, 요 한 가지가 뚫렸는데 다음 게 뚫릴 때, 그렇잖아요. 어디선가 막는 일이 벌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돈 없을 때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마누라랑 같이 싸우면서 힘들고 그러면 돈 없는 거 견디기 어려워요. 그때 애까지 갖추라고 그러면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돈 없는 거, 직장 잃어버리는 거 그건 견딜 수 있어. 근데 마누라가 그 꼴 못 보고 나랑 싸우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싸우니까 애가 엄마 아빠 싸우기 때문에 가출하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뽕뽕뽕 뚫릴 때 그럴 때 내가 몸이 아파. 그렇잖아.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가 다 뚫리면 사람은 병이 나요. 뽕뽕뽕 뚫리면. 그래서 어느 하나는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부동산에 얼마, 동산에 얼마, 금괴 얼마. 여러분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내 인생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A의 삶, B의 삶, C의 삶이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A의 삶도 B의 삶도 C의 삶도 있어야 하나가 잘 안 될 일이 있어요. 내 즐거운 일이 없을 수가 있어. 내 삶에 유쾌함이 없을 수,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B의 삶이 있어야 되고 C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요 A, B, C의 구조를 3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A의 삶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A는 제가 약자로 appreciate라고 썼는데 뭐 감사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관적 말들을 높이기 위해서 주관적 말들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여러분 가진 것들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해야 돼.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저는 본질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뭐 하여튼 정신과에서 하고 학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자인데 제가 이제 만든 패러다임이에요. 정서 연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패러다임인데 요 표정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패러다임인데 안 팔려요. 2대만 딱 팔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산 사람이 더 신기해요. 왜 샀는지.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요 표정을 보고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라고 찍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냐라고 찍는 거예요. 뭐 딱 보면 애매한 표정을 나오는 거죠. 애매한 표정. 뭐 같아요? 행복. 네, 뭘 찍을 수 있어요.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세 보이니 이 표정이. 8점 만점에. 그러면 아주 8점은 아닌 것 같아요. 4점, 5점 이렇게 찍겠죠 보통. 사람마다 틀려요. 다 틀려. 근데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건강하신 분 찍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서 봐서 결과를 냈어요. 논문이 났더니 행복한 얼굴을 보고 정상인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인식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좋은 게 많고 부정적이고 힘든 게 어려운 게 많다라고 보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만 반대로 좋은 걸 못 찾는 것도 우울증이에요. 나쁜 걸 잘 찾는 것도 우울증이지만 우리 팀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걸 찾아낼 줄 모르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어떠세요? 좋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간점화였다가 올라가야 내가 이 강의에서 내용이 별로 없다, 뭐 쓸 거 별로 없네 해도 그 중에 좋은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연구를 하는, 저희가 쓴 논문을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그 몇 가지 논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하고 환자분, 노란색은 일반인, 파란색은 환자분들을 해서 비교를 했어요. 했더니 확실히 소위 좋은 것들이 우리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견디는 힘, 삶의 목적, 희망, 감사 다 낮아요. 모든 것들이 낮아요. 휴머, 영성, 긍정성, 낙관성이 다 낮아요. 엄청 높은 게 있네. 부정적 감정 이거 높아. 그다음에 긍정 감정 낮고 행복 낮아요. 무슨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건 좋은 걸 좋게 못 보는 거예요. 좋은 걸 못 보면 사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나쁜 게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걸 찾지 못하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어차피 병원에 왔어요. 병에 걸려서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더니 실제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나요.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파인딩은 감사가 높은 사람이 훨씬 잘 나요. 어차피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역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되는가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것의 약어가 appreciate일까? 좋은 걸 놓치지 않으려면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감사는 영어로 thank죠. thank. 감사, thank. thank는 어원이 think죠. 감사는 뭐가 감사거리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이게 정말 감사거리구나. 감사의 다른 점은 여러분 감사가 좋은 거랑 뭐가 달라요? 감사는 정의상 내가 한 게 아니어야 돼요. 외부에서 주어진 게 감사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거.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식도가 빵꾸가 나면, 식도병에 걸리면 식도는 굉장히 미묘한 액체를 삼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물이 들어가서 쭉쭉쭉 짜주는 건, 근데 이게 안 되면 화상 같은 걸 입으면 얘가 염산을 죽으려고 한 잔 싹 마셔서 그러면 식도가 날아가요. 그럼 식도가 굳어져. 굳어지면 액체를 못 먹어요. 고체는 밀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액체는 꿀떡 말하자면 이게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굳어져요. 그러면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물 마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식도 능력이지. 근데 내 식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걷는 것도 여러분 능력들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걸으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쉽지 않아.
걷는다는 건 정말 미묘한 오른발을 들어야 되고 들어서 내보내야 되고 디뎌야 되고 체중을 옮겨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내려야 되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쉬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못 걷게 되면 알아.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알아. 저 병원에 있으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 한 가지만 못하면 너무너무 불편해. 사실 저는 여러분 50견 같은 거 오면 이걸 못해. 너무너무 불편해. 저 50견 한번 겪었는데 제일 불편한 게 운전할 때 티켓을 못 내. 수많은 운전소에서 주차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팔을 못 드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원천적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사실은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맨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think를 하기 위해서는 think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바쁘신데 드셨나? 어떻게 하셨어요? 밥 먹을 때 되게 어떻게 먹어요? 처먹어요. 되게 밥을 처먹어. 빨리 딴 일을 해야 되니까. 밥 빨리 먹고 딴 뭐 무슨 스피치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됐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밥을 처먹어요. 밥을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음미,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시도록 가급적 머그지 안에 담아서 향 느끼고 음미라고 하잖아요. 야 정말 이 커피 괜찮다. 여러분은 커피 마시면 뭐 생각해요? 되게 생각을 해요. 생각 더럽게 비싸네. 우리 동네 비싼데 왜 이렇게 5,000원짜리 먹어야 되지?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음미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을 내가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향 이런 자리에서 커피 마시는 게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쉴 새 없이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런 감사가 높아져야 내 삶이 만족스러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셨죠? 우리가 돈을 쳐발라도 쉴 새 없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게 늘 감사를 하셔야 돼. 그런 thank를 하시려면 think를 계속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 강의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해주셔야 돼요. 순전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중에 정말 오늘 내가 우연히 강의를 왔는데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야. 강의 정말 괜찮았어. 만족도가 높아 라고 자꾸 하셔야 여러분의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서 이런 똑같은 데서 항상 나쁜 걸 찾아. 저 새끼는 뭐 태도가 글러먹었네. 무슨 강의가 내용이 없네. 부실하네. 계속 그런 걸 찾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가진 거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해서 A 얘기를 하겠습니다. B 얘기는 아까 뭔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좋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몽길 대장 이런 사람이 에베레스트가 그게 뭐가 좋아? 그게 무슨 거기 올라가면 우리 동네 뒷산에도 올라가면 멀리 보이긴 해. 아무도 안 보여. 안개밖에 안 보여. 그런데 왜 좋냐? 거기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그 안에 빠져 있는 것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소위 거기에 몰입하는. 저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 이렇게 이빨만 까면 다 되게 먹고 살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빨만 까면 먹고 사는데 병원에 가면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들 이게 절대로 삶의 만족도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자녀들 외과 의사 시키고 사람 되게 많은데 되게 들어가면 20시간씩 수술해. 요즘에는 들어가서 피 터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서 오줌도 못 싸. 그냥 들어가서 있는 거야. 20시간. 손도 안 바꿔주고 있는 거야. 그냥 퇴근이 어디 있어.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깨지고 그 나오면 또 환자 오면 또 하고. 근데 그걸 내가 만족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확 빠져 있으니까. 빠졌는데 잘해야죠. 내가 잘 못하는데 수술 처음 해봤는데 환자가 들어오면 그게 몰입이 되나요? 이게 몰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몰입이 돼야 돼요. 몰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몰입이 안 되면 지루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지고 재미없으면 안 돼. 내가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노래도 옛날에 좀 요즘 맛이 갔지만 뭐 나는 가수다, 뭐 복면가왕 이런 거 보면 정말 노래를 잘할 때 우리 몰입이 되잖아요. 옛날에 나는 가수다 프로 보셨어요? 내가 정말 20년 만에 이렇게 몰입한 건 처음이에요라고 가수가 얘기를 하니까 500명의 청중 평가단이 그걸 보면서 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중도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몰입한다고. 이게 몰입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할 때는 내가 몰입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에 몰입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 몰입이 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몰입이지.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지. 뭐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한데 시간은 잘 가. 근데 사실은 뭔가 빠져서 쫙 정말 시간이 없어진 것처럼 되는 순간이 뭐가 있냐는 거야. 그거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뭐든지는 상관없어요. 그 내가 잘하는 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강의, 어떤 사람은 연구, 어떤 사람은 뭐 복싱, 뭐 좋아. 상관없어요. 청소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남보다는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남보다 난 재주가 원래 없으니까 남보다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 저는 이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 강의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완전 구랄까야 돼요. 시작부터 시종일관 구랄까 하면 강의를 잘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러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5년 전보다 지금 강의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저의 원칙 베러앤베러. 예전보단 조금 내가 이전보다만 잘하면 되거든요.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 내가 이전에 나보다 얼마나 잘하느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러앤베러 하면 조금씩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게 생기면 몰입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잘하는 게 뭐냐? 이전에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발전하려면 제가 한 가지는 여러분하고 좀 오늘 나누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딱 좋은 거 한 가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 설거지를 더 잘하게 하세요. 무슨 강의를 더 잘하게 하세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을 거고 개인차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이거 한 가지, 정말 이거 하는 가지는 배우고 익히면 딱 좋겠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년에 여러분이 나는 이때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게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건 저는 이거예요. 지혜. 지혜가 뭘까요? 왜 이게 어려운 얘기야? 무슨 네가 철학적 얘기하고 있냐라고.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삶에서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풀 수 없는 능력. 여러분 자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풀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통상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은 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식으로 충분히 가능해.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바람 폈을 때, 내가 믿었던 친구가 완전 돈 띄어먹고 도망갔을 때, 우리 애가 집 나갔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하던 능력으로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하던 일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건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보단 내가 금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요거 지금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거 안 하시네요. 10 이런 거 하셔야 이제 진짜 10 하셔야 이제 제가 끝나는데 사실은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랑 차곡차곡 하나씩 이런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내 맘 같지 않구나. 그거 엄청난 지혜예요. 근데 세상에 그게 지혜가 참 인생에서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지혜롭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 같지 않은 게 세상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세상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거 하나는 세상에 별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럴 수가 있구나. 저 인간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내년이 되면, 아니 오늘 이 자리가 떠나고 나면,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은 가지셨다면 여러분 지루하지. 그게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베로앤베로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생이 많은 것들이 살만해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입니다. 뭐 10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마지막 시는 결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런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가치는 뭔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건강인가요? 뭐 뭐든지 있을 수 있죠. 제가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걸 딱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이런 뭘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상당히 관계와 관련된 것들 가치 있게 여기더라고요.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우리 뭐 마누라랑 편하게 지내는 거, 애랑 잘 지내는 게 가치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 사람들은 뭐 예수가 가치예요. 뭐 무슨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가치예요. 이런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저 관계를, 거의 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관계가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 농협 광고였긴 했지만 가치의 가치, 한국말 쓰면 가티그세이, 가의 가치, 가치의 가치라고 이게 농협 광고였는데, 가치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가 가치면 자녀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가 같이 있으니까 얘를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으니까 얘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공부를 시켜야 돼서 학원에 보내고 밤에는 나는 파출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얘를 못 만나. 나는 얘가 가치 있는데 가치 안 있어. 그거를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가치 배반적 행동이라 그래요. 가치가 있는데 가치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거지. 자녀와 같이 있으면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해요. 아내가 같이 있으면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써요. 가치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하려면, 그래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굉장히 큰 가치예요, 한국은. 왜냐면 관계 중심적 사고니까.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우리 뭐 다 우리나라야. 우리 마이 칸트리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칸트리야. 심지어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래.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양놈들이 해석하면 동시통역사 이상한 사람이 하면 우리 마누라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마누라야. 우리가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사실은 OECD 국가에서 우리는 원래 우리끼리 사는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망가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없어지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한국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치의 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가치 배반적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누구한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재밌는 요 로제토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는 이런 게 없어요. 자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술도 뭐 알코올 중독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 없어. 요 조그만 마을에.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삶을 봤더니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펴.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 담배 피고 이런 음식도 아주 더러운 거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봤더니 그 로제토 이펙트, 동네 이름을 따서 로제토 이펙트라고 의학에서 파라독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맨날 만나서 떠들고 웃어. 이태리 사람들이 이민 온 마을인데 거기는 이태리식 있잖아요. 뭐 그 대부에 나오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결혼식하면 잘했다 그러고 서로 맨날 앉아서 파티하는 거야. 맨날 파티하니까 맨날 술 처먹지, 맨날 담배 피지. 그런데 다 건강해. 그게 왜 그럴까요?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회식을 하면 혼자 술 처먹어. 먹으면서 뭐 넘어가라 그러면서 아 내가 그 새끼한테 꼬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즐기는 게 아니고 나의 한풀이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너무 즐겁게 파티를 하고 회식을 하면 병도 안 걸린다. 그게 로저트 이펙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우리의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정말 평생 같이 지내는 거, 평생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일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살 길인데 주변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나? 여기 오신 건 혹시 이들 중에 한 명 해볼까 하고 오신 거죠. 쉽지 않아요. 정말 남을 요즘 같은 불신의 세대에서 남하고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요? 내가 나 자신한테 이렇게 좀 해보세요. 공평하고 친하게 나를 내가 나한테 나 괜찮아. 여러분 나한테 난 생긴 게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해. 나는 이렇게 안 되니? 넌 되는 일이 없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가치의 가치를 나부터 하세요. 나부터. 내가 나랑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랑 잘 지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가치의 가치가 내가 잘 지내면 나한테 사람이 와요. 내가 잘 지내면, 내가 편안하면, 내가 평안하면 사실은 네트워크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 지내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희가 이제 클럽이 있습니다. 옵티미스트 클럽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인터넷 한번 보시면 이런 어떤 가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긍정학교 인터넷 쳐보시면 이런 긍정학교라고 있으시니까 관심 가지신 분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통찰은 ABC 아시겠죠? ABC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할 게 5가지죠? 네. 5가지인데 1분 정도 남았어요.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를 뭐냐? 여러분이 이런 상태냐 이런 상태냐에 따라 달라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같은 운동을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앉아 일으키는 것만 해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운동을 정말 세게 해야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A, B, C를 다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남들 하려니까 똑같은 긍정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맞는 걸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운동과 이 사람이 들어가는 운동이 어떻게 같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난 뭐가 부족한지 난 뭘 잘할 수 있는지 뭐부터 시작하는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이 강점이에요. 내가 가진 강점들이 이런 25가지 강점이 쫙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강점에 맞춰서 저는 이쪽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 책임을 내가 여기 사실 안 오고 싶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오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해서 성실하게 저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 민 대표님 여러 번 만났는데 제가 친교를 하거나 전화도 되게 여러 번 했는데 답도 잘 못해. 문자도 답도 잘 못해. 친절하지 못하니까.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낮 시간 전에 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친교나 친절로 사람 만나고 전화하거나 그러지 못해. 근데 저는 제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저 일 따라서 친구가 생겨요. 친구를 사귈 때 이 일을 통해서 사귄 사람이 있어요. 친교를 잘해서.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친교를 잘 못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어떤 사람은 이게 근데 더 훌륭한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 하지만 친교 잘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이거 방송이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 곤란하나? 우리 딸은 정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정말 친구가 많아.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내가 잘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충분히. 이게 어떤가 하나가 훌륭한 삶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잘하는 삶을 살아나고 저는 이런 쪽이니까 저는 이런 성실함을 통해서 제 삶을 충실하게 오늘 강의도 충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애를 써서 했으면 내 삶이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같이 좀 있었다.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된 거죠. 사실은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 그러니까 정말 ABC의 삶을 사시던데 어떤 식으로 살 거냐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고, 이런 강점이 재밌는 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강점 검사 보시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강점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몇 살이에요? 이게 20대 밑에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올라가. 불행한 건 우리나라는 60대가 되면 강점이 내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계속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 여러분 작년보다, 저희 구조 중에 있잖아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원래 강점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작년보다 우리가 낮아야 돼요. 한 달보다. 오늘 저 만나기 전보다 여러분이 낮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점을 계속 올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도 강점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의 통찰 마지막입니다. 5가지 약속을 지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그 어려운 일 속에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나가야 돼요. 잘 살아나가는데 그거를 거짓 긍정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A, 감사하고 하는 덩어리, B, 배러 앤 배러, 옛날보다 더 나아지는 거, C, 케어하는 거, 남들하고 케어하는 거, 요 A, B, C가 다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씩은. 내가 제일 없는 거 조금 높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높여나가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오늘 시작하셔서 내년이 됐을 때 금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너무 좋으셨죠. 실제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봄부터 계속 섭외를 제가 계속 요청드렸어요. 계속 안 된다 하고 전화를 솔직히 계속 안 받으셨어요. 그래도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계속 이래가 오늘 모셨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됐었으면. 대박이 대박. 예, 저도 교수님 너무, 저도 긍정학교 가봤는데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가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시에 요 근처에